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말대로 제가 오늘 이게 강의하는 게 제 데뷔전입니다. 오늘 데뷔전 잘해야 되는데 조금 두서없이 많은 얘기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항상 운동장에서 많은 선수들과 거의 선수와 지도자로 한 40년을 축구장에서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라운드가 아닌 이 강당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꿈과 같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그 꿈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루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 오늘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 아직도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과 또 사회에 나가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축구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축구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4살 때 올라와가지고 3학년 때 집안이 이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축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5학년 때 어떤 감독님께서 축구를 한번 해보라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한 5개월 만에 그 학교 축구부가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순곡초등학교에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쌀 3가마니에 저희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순곡초등학교였습니다. 쌀 3가마에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훅 하셔가지고 저를 그냥 떠밀다시피 저는 순곡초등학교로 제 몸값을 갖고 팔려가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순곡초등학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황선홍 선수 잘 아시죠? 예, 저 1년 후배입니다. 예, 그 선수도 어디 다른 시골 학교에서 쌀 몇 가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더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신중학교로 이제 진학하게 됐고, 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는 축구 명문입니다. 이 차범근 그 대선배님께서 계셨던 데가 경신중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저는 경신중학교에서 경신고등학교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집안이 어려워서 저희 학교하고 집까지 거리가 버스로 2번을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집 앞에 강원 전공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면서 제일 단점이 뭐였냐면은 순발력은 굉장히 좋았지만은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될 정도로 키가 작았는데 그게 제 핸디캡이었습니다. 키가 작으면은 제가 무엇보다도 남들보다 특별한 장기가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왼발 잘 쓰는 거 하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오른발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은 제 오른발이 여기에 계시면 오른발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저도 제 오른발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패스나 슈팅이나 그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가지 여태까지 99.9% 왼발만 상했습니다. 제 오른발이 그냥 옆에 보조만 있는 거지 그냥 볼이 오른쪽으로 오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특별히 왼발을 많이 연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지대학교 오신 거 굉장히 좋으시죠? 저는 지금까지 연고대보다 항상 이 아지대학교 나온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고등학교 때 많은 노력과 또 그만큼 노력의 대가로 많은 많은 대학교에서 스카웃 표적이 됐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많은 명문 대학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지만은 저는 강원 전공은 또 같은 계열이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만 축구를 잘해도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한 달간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신입생 파티까지 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에 아지대학교 코치 선생님께서 11시에 오셨습니다. 모든 걸 책임질 테니 아지대학교로 가자. 근데 제가 그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아주대학교는 인삼으로 깍두기를 담아먹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원이 좋았습니다. 대우그룹의 김우차장 아시죠? 그 당시에는 아주대학교가 해외 전지훈련을 갈 정도로 또 너무나 많은 지원 때문에 모든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책임진다는 그 말 한마디에 짐을 싸고 새벽 1시에 아주대학교로 야반부주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빨래와 함께한 훈련. 옛날에는 뭐 세탁기에 빨래를 하는 게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전부 다 손빨래였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찬물로 이렇게 손빨래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말단 생활 때는 다 하는 일이었고, 그 대신 저는 아주대학교 와가지고 정말 어떤 성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더 간절했고. 그래서 11시에 취침 시간에 빨래를 하러 간다고 선배님한테 얘기하고, 저는 샤워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학교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11시 정도 되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운동장에서, 꼼꼼한 운동장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 훈련을 이제 연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왜 이렇게 했냐면은 남들한테 내 훈련하는 걸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걸. 내가 나중에 무서운 선수가 되겠다는 그런 신념만이 운동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여주는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했습니다. 제 아주대학교 4학년 말 돼서는 굉장히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주대학교에 딱 와가지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입생 때 딱 오시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소주도 먹고 싶고,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학생이었고, 똑같이 고등학교 때까지 술도 먹어보지 못했고, 놀러 다니지 못했고, 근데 저희 친구들 등에 떠밀려가지고 이태원 나이트클럽을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틸스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난생. 눈이 그렇게 동그라질 정도로 제가 거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노는 게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내가 먼저 이태원 가자겠습니다. 근데 2번, 3번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내가 성공해서 놀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태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대우 로얄즈에서 자유계약으로 1순위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나의 노력의 대가가 왔구나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 아버님하고 굉장히 큰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한국전력이라고 실업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가면은 바로 평생 직장입니다. 근데 대우 로얄즈는 지금의 혹시 여기 K리그 많이 보시는 사람 있으면 전북 현대 아시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대우는 전북 현대 저리 가렸습니다. 대표급 선수들이 15명 이상이었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 팀에 가서 1년 만에 방출당할 바에야 그냥 안정된 직장으로 가라. 그리고 또 주위에서 많은 동료들과 선배님들이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근데 저는 제 생각은 하고 했습니다. 차라리 큰 물에서 실패하고 큰 물에서 그냥 한번 놀다가 죽어보자. 그래서 아버지하고 싸우면서 끝까지 저희 집안에서는 제 고집을 못 꺾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대학교에서 대우를 가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아주대학교 대우를 가다 보니까 참 운이 좋았던 게 외국인 감독을 만났습니다. 국내 감독이었으면 유명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게임을 뜯겨야 되는데 외국인 감독은 그냥 순수하게 실력 위주로,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많은 대표급 있는 선수에서 제가 개막전 때
17명 엔트리에 포함이 됐습니다. 신인으로는 처음으로. 그리고 제주도에서 K리그 개막전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워밍업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베스트는 아니었죠. 저는 교체 선수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워밍업 하고 있었는데 후반전 다 끝나갈 무렵 이제 1대0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불렀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늘로 바짝 쓰더라고요. 저는 안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겁나고 두렵고 그랬는데 3분의 출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3분이면 여러분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볼을 2번 터치했습니다. 근데 다리가 후들 떨리고 90분 뛴 사람보다 더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정말 제가 3분 동안도 어떻게 뛰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됐다면 긴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숙소로 이제 대우, 부산으로 돌아오니까 감독님께서 하얀 봉투에 편지 봉투 것도 저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승리 수당이라는 겁니다. 게임을 다 뛴 선수들은 100만 원. 저는 3부 때인데 70만 원 주길래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와서 만져보는 큰 돈 아닙니까? 저는 진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3분을 뛰고 이렇게 큰 돈을 받는구나. 정말 내가 축구를 잘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을까. 그러면서 다시 승부 근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우에 온 게 외국인 감독을 만나가지고 행운이라고 했는데 그 2년 차에도 또 외국인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지금의 FA컵이죠. 왕중왕전에서 MVP와 득점왕을 받았고 또 97년도에 저희가 상관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안종복 단장이라고 그 당시에 저하고 연봉 협상을 했는데 항상 프로 선수들은 연봉 협상할 때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서로 올려야 하고 깎아야 하고. 근데 저는 돈을 올리는 것보다는 7년간 프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또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장님, 저 외국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J리그 가는 게 우리 축구 선수들의 로망이었습니다. 뭐 황선홍이나 뭐 노정윤, 홍명보, 유상철 처음 다 J리그 있을 그런 당시였는데 뭐 해외 진출, 지금은 해외 진출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J리그만 가도 굉장히 큰 뭐 사건이었는데 저는 상관왕 세계 대회에서 한 대회라도 우승하면 일본 진출을 허락한다는 그 단장님의 말을 듣고 저희가 그 상관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두 약속을 해놔가지고 오리발을 딱 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속을 한번 딱 하면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단판을 쳤습니다. 축구 안 한다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우가 IMF가 찾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우재 회장은 저를 돈여서 파는 걸 보이기 싫다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제가 방법이 없어가지고 단장님하고 어디를 갔냐. 김우중 회장님이 거의 비행기 안에 회를 엄청나게 많이 다니십니다. 만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단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진출하게 된 겁니다. 1991년 국가대표 첫 데뷔. 정말 여러분들도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기대도 하지 않은 그런 대기업의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는 91년도에 저희가 대우 그룹으로 유고슬라비아에 뭐 자동차 홍보 때문에 선수들이 다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라고 청룡이 1진이었고 백호가 2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백호 쪽에 이진 쪽에 명단을 한번 보고 혹시나 기대해서 근데 제 명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진 쪽에 끝머리에 하석주라는 이름이 딱 있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이진도 아니고 일진 쪽에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 신문지 들고 화장실로 달려왔습니다. 아싸 막 그냥 뭐 다 때려 부실 것 같아 막 정말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표팀 소집에 이제 합숙을 하게 됩니다. 합숙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당시에 고재욱 감독님이었습니다. 운동하면서도 연습 게임하면서도 골도 많이 넣고, 저는 당연히 이제 베스트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녁에 게임 전날 저녁에 저한테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달려가면서 야, 내일 나보고 긴장하지 말고 잘 하라고 그런 얘기겠지. 그리고 저는 방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감독님이 앉아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독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석주야, 그 당시에 이제 대표팀 엔트리가 20명 뽑아서 시합 당일 날에는 18명을 이제 엔트리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명이 관중석에서 경기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명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감독님도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석주야, 내일 네가 좀 빠져야 되는데 미안하다. 다음 기회를 줄 테니 준비 잘하고 있어라. 방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 눈물이 아니라 이 피눈물 나는 그 괴로움. 아, 이게 내가 지명도가 없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그래, 다음에 기회를 준다니 한번 믿어보고 준비하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 감독님께서 교체로 저를 집어넣습니다. 대표팀을 처음 하는 선수들은 부담감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그 다음 대표팀 할 때는 이제 소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팀 데뷔전에 데뷔골을 넣습니다. 운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 베스트로 또 한 골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준결승전에는 교체로 뛰고, 그 다음에 결승전에 감독님께서 저를 호출해가지고 오늘 선발로 나간다. 아,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대신 항상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전반전에 좀 못하면 빠지는 1순위는 나다. 어떻게든 전반전에 임팩트를 보여준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2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대표팀 데뷔전에 MVP하고 득점왕을 받습니다. 상 받을 때도 긴장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올라가는 길을 따로 있고 내려가는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시상식 하는데 너무나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임팩트는 확실히 남겼습니다. 자, 제가 많은 대표팀을 하지만 11년간 대표팀 생활했지만은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좌절과 고난과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대표 선수라고 또 모두 꿈꾸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4개 메이저대. 저는 그래도 지금 한국 축구사에 손가락 안에 드는 몇 명의 4개 메이저대를 경험한 선수입니다. 지금 지도자이지만은 4개 메이저대가 아시안컵,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입니다. 이 4개 대회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한 사이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좋았던 일이 너무나 무수히 많습니다. 자, 대표팀이나 항상 큰 경기에 이 부담감은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긴장들 많이 하시죠. 저희는 한일전 또 비중 있는 시합을 남겨놓으면은 갑자기 아침에 안 하던 설사를 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한일전에 지면은 한국에 돌아올 생각 하지 말아라, 한강에 빠져 죽어라, 아주 이런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팀 생활에는 항상 부담이 많이 따르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제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93년도 1차 예선 가장 팀 공헌도 1위 했던 선수가 2차 예선을 남겨놓고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그 당시 93년이면 이제 제가 한참 유명세를 타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근데 카타르 최종 예선전 명단에 부상자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언론에서 부상자를 왜 데려가냐. 근데 감독님은 저에 대해서 선택을 잘 못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김호 감독님이 저한테 딱 말씀하신 그 예의가 있습니다. 1차 예선에서 공헌도가 가장 큰 사람은 너였고 최종 예선도 꼭 데려가고 싶다. 하지만
부상 때문에 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내가 선택해라. 제가 딱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한 경기라도 뛰게끔 몸 만들겠습니다. 감독님한테 누가 안 되게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님들 다리가 부러져더라도 경기를 했다는데 연골 뭐 찢어져가지고 뭐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를 입성합니다. 그러면 도하의 기적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카타르 도하의 기적이 이 아버님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제가 첫 번째 경기에 선발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란전에 3대0으로 이기면서 제가 첫 번째 골을 선제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숙소에 오니까 무릎이 엄청나게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통제 먹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20분, 25분 경기를 소화합니다. 그리고 한일전에 저희가 선발로 제가 뛰면서 1대0으로 졌습니다. 1대0으로 지면서 저희가 월드컵 자력 진출이 자력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6개 나라가 풀리그를 해서 2개 나라가 월드컵을 나갔습니다. 지금은 뭐 3.5장도 되고 하지만 그 당시엔 진짜 어렸습니다. 1번이 이라크를 이기고 사우디가 이란을 이기면 저희는 못 나갑니다. 저희는 마지막 상대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전에 감독님께서 선발로 저를 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1대0, 2대0 할 때는 벤치에서 환호성 소리가 났는데 제가 골 넣은 뒤에 벤치를 보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뜻은 저쪽 반대편에 사우디가 이란을 이겼고 1번이 이라크를 이기고 있다는 그런 뜻밖에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경기는 3대0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찰나에 벤치에서 만세 엄청난 껑충 막 너무나 환희를 그 순간 우리가 먼저 한 1분 정도 먼저 끝났고 이라크하고 1번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초를 남기고 이라크가 2대1로 치다가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1번에서는 도하의 악몽이라고 하고 저희는 도하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로 저희들은 제3국으로 도망가서 귀국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일본한테 지고 만약에 월드컵 통과 못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헬멧 쓰고 들어오라고 돌멩이 맞아 죽지 않으면 헬멧을 사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 상구로 가든지 정말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그 분위기는 삭막합니다. 특히 일본한테 지는 거는 정말 굉장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얘기는 94년 미국 월드컵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내가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 한국. 자, 가운데서 킬패스 슛! 다시 한번 킥하느냐. 서로의 찬스를 놓치는 한국. 다시 훌륭한 볼 폭킥. 옵사이드 들어갑니다. 아까 앞쪽으로 찔러주는 한국. 자, 가운데서 킬패스 슛! 다시 한번 킥하느냐. 서로의 찬스를 놓치는 한국. 다시 훌륭한 볼 폭킥. 옵사이드 들어갑니다. 아까입니다. 110분의 슛이었습니다. 네, 아쉽지만은 이미 이제 경기가 끝났죠. 네. 자, 94년 미국 월드컵 김호 감독님 계실 텐데 저희가 첫 경기를 스페인하고 2대2로 비기고 두 번째 이제 볼리비아전입니다. 이 볼리비아전을 이기면은 월드컵 첫 승과 저희가 16강을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후반 48분입니다. 48분. 저 상황에서 제가 황선우 선수하고 2대1 월패스를 받고 들어와서 1대1 찬스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골만 넣었으면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웅이 됐습니다. 엄청난 영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저희가 첫 승이 2002년도에 첫 승을 했잖아요. 그죠? 94년이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골을 못 넣고 다음 독일전에 감독님 찾아가서 다음 경기 못 뛰겠다고
감독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하고 우리 동료들한테 시달림을 받습니다. 무슨 시달림이냐? 아파트 한 채값 날아갔다고. 왜 16강 들면은 보통 보너스가 한 1억 7천에서 8천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돈이죠. 그러니 저도 오죽했겠습니까? 저도 골을 넣었으면은 아파트 한 채 값이 아니라 그 당시 되면 길도 이제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엄청난 큰 뭐 사건이었는데 지금 다행히 여러분 세대는 모르니까 좀 굉장히 그런 다행이네요. 그래요. 자, 그 경기를 끝나고 저는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왼발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00개씩. 근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왼쪽 발이 무릎부터 전부 다 이제 부상도 입을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안 하고는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도 없고 또 그 시합원에서 너무나 큰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정말 다시는 그런 찬스가 있으면 무조건 내가 넣고 말겠다. 그리고 왼발 연습을 죽도록 하게 됩니다. 자, 제가 1997년도에 본격적으로 왼발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을 얻기 시작합니다. 근데 왼발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을 얻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많은 기자분들과 축구인들 또 우리 동료 선수들 근데 제가 왼발 제비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오른발 제비보다 남들보다 조금 잘 쓰는데 굉장히 뭐 가격하게 표현들 많이 하더라고요. 왼발을 너무 잘 쓴다. 하물며 저희 그 당시에 차범근 감독님께서 네 왼발은 대한민국 최고다.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잘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대표팀 경기를 하다 보면 월드컵 최종 예선전 또 1차, 2차에서 하다 보면은 선수 동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 킥 나한테 해줘. 내가 골 넣게. 근데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제 킥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합니까? 저는 대강 올리고 누가 골 넣으면 야, 나 너 보고 올렸다. 이렇게 해서 밥도 얻어먹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접을 받습니다. 솔직히 어디 한쪽을 보고 정확히 올릴 수 있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근처에까지는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선수들 제가 여러분 윤석영 선수 혹시 아시죠? 윤석영. 제가 전남에 코치할 때 윤석영 선수가 키가 항상 킥을 하면은 높게 갔다 낮게 갔다 이게 어떤 그 탄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면서 딱딱 시켜보면은 저한테 그냥 눈이 땡그레집니다. 아직까지는 킥은 잘합니다. 혹시 저희 여기 항상 운동장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감독님 왼발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왼발은 쌩쌩합니다. 자,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항상 이게 따라갑니다. 이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감독님 혹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저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설명해 줍니다. 저는 축구를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레드카드를 받은 거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퇴장을 처음 당해봤습니다. 자, 영상을 좀 한번 보시죠. 얻어냈다. 그리고 하석주가 슛! 하석주의 전반 27분! 네, 하석주의 전설적인 왼발 휘어차는 기합수 월드컵! 드디어 첫 골이 터졌다. 대한민국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의 사상 첫 선취골이다. 왼발로 가만찬 볼이 멕시코 수비수 다비노의 머리를 맞고 굴절돼 함포스 골키퍼도 꼼짝 못한 골이었다. 저는 지금까지 프랑스 월드컵 경기를 한 번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IMF 때나 또 그 외국가 나올 때 저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은 그 월드컵이라는 거는 전 국민의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대회인데 제가 그 기쁜 순간도 2분도 채 되지 못하고 백태클로 퇴장을 당합니다. 근데 그 당시 백태클 규정이
정확히 우리 선수들한테 전해 들은 게 없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저도 골을 넣다 보니까 뭐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폭발했겠죠. 그러다 보니 어쨌거나 제가 어떤 그 가정을 뭐 했기 때문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벤치로 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진행 요원이 오더만 저를 데리고 지하 낙하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퇴장을 당하면은 관중석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라운드에는 못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관중석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낙하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씻지도 않고 거기에는 텔레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개 숙이고 소리로 경기 진행. 27분 정도 퇴장당했으니까 전반전에 소리로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고 선수들이 낙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홍명보나 최용수 이런 선수들이 제 등을 두들겨줍니다. 형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김병기 선수가 와가지고 형 우리 꼭 이길 거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나갑니다. 선수들이. 그리고 또 지하 낙하에 저 혼자 고개 숙이고 또 소리로 스카를 감지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큰 함성 소리가 떠나갈 듯 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또 한 번 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큰 소리가 또 한 번 납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많은 이제 제 고뇌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는 퇴장을 하나 당했고 2대2가 된 건가? 3대로 진 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숫자가 없으니까 불안감 쪽으로 갑니다. 3골을 먹은 거 아닌가? 그리고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온 순간 그 3번의 함성 소리는 3골을 먹은 거였습니다. 저는 선수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숙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덜란드전 경기에 우리 황선우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저와 같이 관중석에서 경기를 봤습니다. 근데 5대0 참패. 차범근 감독님 경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정말 내가 이대로 죽고 싶을 정도로 야,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시련을 주나.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월드컵 하면은 이제 경호가 굉장히 삼엄합니다. 저희 숙소도 그 프랑스의 좀 외진데 골프 테니스면서 그 주위가 다 이제 골프장입니다. 아침 먹으러 가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빵 2조각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의무실로 갑니다. 의무실 가서 주사바늘 하나를 휘어가지고 주머니에 또 넣습니다. 그리고 실 같은 걸 또 들고 또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제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있는 호숫가로 갑니다. 그리고 평생 낚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줄 매고 아침에 먹는 빵으로 동그랗게 해서 던집니다. 던지자마자 얼마나 큰 공기들이 잡히는지 저는 고기가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립니다. 고기가 딱 걸려가지고 내 앞에 딱 있는데 눈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정말 이 고기가 자기 잡혀먹는구나 하는 어떤 그 처량한 눈, 자기를 놔달라는 그런 눈,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고기를 또 놔줬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 또 잡고 잡혀오는 고기마다 전부 다 진짜 눈이 너무나 불쌍하고 제 신세하고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상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월드컵에서 일발 퇴장이라는 것은 바로 레드카드는 2경기 출장 정지입니다. 근데 저는 상벌위원회에서 심판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 해서 1경기만 정지 먹고 3번째 벨기에전을 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나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괜히 뛰다가 또 상대가 부닥치면 또 퇴장 줄까봐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감독님까지 경질대한 입장에서 너무나 분위기도 안 좋았고 어떻게 만회를 하고 싶은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드디어 벨기에전에 우리 선수들이 머리가 터지고 다리에 쥐가 나고 엄청난 투혼을 발휘하면서 선제골을 먹었지만은 제가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유상철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대1이 됩니다. 그리고 시합은 종료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5대0 참패 그 뒤에 너무나 많은 진짜 투혼을 이게 한국 축구다. 저는 시합을 끝나고도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프랑스에서 한국까지는 한 10시간 정도. 왜 이렇게 빨리 한국에 도착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입국장에는 많은 취재진들과 기자들이 저의 인터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리고 두려움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에서 그런 것 좀 많이 보셨죠? 뭐 콜롬비아 대표 선수가 월드컵에 자살 불러가지고 충격으로 죽은 거 아세요? 혹시 아세요? 그래서 월드컵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중있는 시합입니다. 저는 지나가다 누가 칼로 쑤실까봐 정말 두렵고 무섭고 왜냐면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이제 한국 돌아가면은 대표팀 은퇴하고 축구 다 은퇴하겠다. 나 축구 할 힘 없다.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형 집으로 갑니다. 그때 제가 세레스 오사카 J리그 이제 세레스 오사카에 있을 때입니다. 4일간의 휴가를 받고 의정부에 있는 형 집에 의정부 형 집의 아파트가 1층입니다. 그리고 몰래 모자 쓰고 비디오 집에 가서 비디오 10개씩 빌려다가 비디오 보고 시간만 되는 거예요. 바깥에도 못 나오고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욕하고 누가 나한테 해꾸짓 할까봐. 그리고 비디오를 빌려오면서 비디오를 봤어요. 또 그 다음날도 그러고. 근데 갑자기 이틀 되는 날 아파트 1층에 꼬마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0명, 20명, 30명. 8시부터 12시까지 사인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꼬마 애들은 철없으니까 내 욕을 못하니까 사인해달라는구나. 근데 인원이 100명이 넘고 200명 가까이 막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인해달라고.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인원이 300명이 넘어갑니다. 400명.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파트 관리실에 얘기합니다. 내일 일요일이니까 앞에 초등학교에 오면은 사인을 해주겠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을 자야 되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초등학교로 나갑니다.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 초등학생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사진기 들고 거의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인할 때는 항상 운영요원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고가 납니다. 몰려드는 게 앞서 사고가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송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저한테 이렇게 너무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한테 제가 평생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축구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자, 그리고 2000년 4월 20일 한일전이 열립니다. 이때가 허정무 감독님이 그 올림픽 한일전 2연패를 당할 때입니다. 홈하고 원정에서. 그래서 경질위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때입니다. 근데 허정무 감독님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J리그파들, 일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표팀 기회를 다시 얻습니다. 그 당시에 왼쪽 사이드 어태커는 제가 7년을 왼쪽 사이드 어태커 윙백을 봤는데 제 뒤에 떠오르는 별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선수가 이영표입니다. 근데 이영표를 남기고 제가 한일전 선발로 배스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산시우 형님, 성모마리아님, 남녀 호랑교님, 세상의 모든 시기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경기에서 제가 이 한일전에서 어떤 큰 임팩트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아침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설사를 또 팍합니다. 너무나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도 더 얼마나 제가 두렵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제가 뭐 퇴장을 당하든지 아니면 어떤 역적이 되든지 너무나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합니다. 이 2000년 4월 26일 한 달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하고 대우로 가니 한국전력을 하면서 많이 싸우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아버님, 저 오늘 경기에서 저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경기만큼 하늘나라에서 나를 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끔 오늘 제가 결정적인 역할하고 골을 넣든지 도움을 하는데 아버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아버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짤막하게 낙하르면서 기도하고 경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후반전에 변수가 생깁니다. 0대0에서. 그때 잠실이 이제 8만 관중이 꽉 찼습니다. 어마어마한 관중이죠. 후반전에 20 몇 분에 김태형 선수, 혹시 마스크맨 아시죠? 저 월드컵 때 그 마스크 써가지고 그 선수가 퇴장을 당합니다. 숫자상으로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이제 모든 게 날아갔다 이런 생각,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최종 전방 공격수로 가야 되는데 일본도 다카라를 빼고 다카라를 집어넣고 야나기사와를 빼는군요. 다카라도 일본으로서는 자 좋은 선수 한 명입니다. 자 앞쪽 외진볼 왼발 슛! 하석주의 골입니다. 하석주 왼발의 달인 하석주 왼발 아웃프로트를 맞고요. 볼은 비행선과 같이 기어들어가면서 오른쪽 포스트 휘어져 있는 부분을 맞고 반대편 포스트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강렬한 슈팅이 후반전 33분에 터졌습니다. 하석주의 결정적인 장면. 아까 앞쪽 쇄도하면서 강한 발리슛 옆기둥 맞고 빨려 들어갑니다. 골 문제는 부상을 염두를 해서 각진 부분을 둥글게 깎아놨거든요. 네. 워낙 강하게 하석주 선수 슈팅이 모서리에 맞다 보니까 그것이 골 포스트를 맞고 휘어 들어가는 그런 강렬한 슈팅이에요. 네. 하석주의 왼발 바깥쪽 아웃프로트 쪽에 맞으면서 볼은 비행선과 같은 그런 궤도를 그리면서 골이 터졌습니다. 자, 이제 1대0 기다리던 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석주. 일본의 지금 저는 이 경기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골이었고, 근데 이게 실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골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화면으로 보면은 제가 슈팅을 때릴 때 앞에 1번 선수 수비에 무조건 맞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피해서 골포스트로 맞고 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평상시보다 골 세레머니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얼마나 그게 좋아서 저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근데 그 순간에 이게 1대0으로 이제 경기가 끝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든 신문 1면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 MVP로 2천만 원짜리 산삼을 선물 받습니다. 산삼도 저희 어머님 이제 들려고 그랬는데 교포들이 이제 따라서 갔는데 그 뿌리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 2천만 원짜리 산삼을. 근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줬는데 정말 제가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기뻐했던 골이
그 많은 골 넣었지만은 이때가 마음의 짐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니었나. 그래서 너무나 표현도 굉장히 가격했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이나 모든 아버지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정말 들어가지 않아. 정말 숫자가 한 명이 부족한 상에서 우리한테 1대0 승리를 줬다는 거. 저한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자, 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오늘 제가 강의 데뷔전이라고 했습니다. 뭐 좀 두서갖고 좀 제가 처음에 긴장이 많이 됐는데 긴장이 뭐 갈수록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8만 간증 앞에서 경기를 해봤는데 오히려 8만 간증보다는 이렇게 한 500명 되는 이 학생들 앞에서 긴장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긴다면은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뭐 취업에 대한 불안감도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십시오. 실패가 두려워서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하고 싶다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입니다. 좌절과 고난이 앞으로도 많이 있겠지만은 남들보다 특별히 놀 때 똑같이 놀지 마시고 똑같이 밥 먹지 마시고 나만의 뭔가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똑같이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려면은 아주대학교 유리구 경기할 때 많이 보시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팍 풀립니다. 그리고 와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혹시 뭐 월드컵이라든가 뭐 대표팀 아니면 요즘 뭐 세대 선수들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걸 조금 뭐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뭐 짤막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안정환이요? 안정환은 어떤 얘기? 비하인드요? 이 아주대학교가 그 안정환 강의실이 있죠. 이민성 강의실하고 저 그때 많이 삐졌습니다. 이민성이는 도쿄 대첩 하나, 그 다음에 월드컵 때 먹고 삽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안정환 선수는 저하고 이제 8년 차이가 납니다. 제 8년 후배인데, 저는 11년간 대표팀을 했는데, 2002년 월드컵에 있지 못한 하나 때문에 하속 주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응원해서 이제 그걸 좀 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아주대학교는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한 명이 안정환입니다. 랭킹 2위가 접니다. 그 이민성이가 랭킹 3위고. 근데 안정환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금 잘생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아닌가요? 안정환 선수는 옛날부터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축구는 정말 잘했습니다. 축구를 되게 잘했고 요즘에 예능에서 빛을 많이 발하죠. 그죠? 예능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도 아주대학교라는 우리 아주대학교 출신 안정환 이렇게 활약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도 좋은 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의 어떤 비하인드를 나쁜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대표팀하고 은퇴할 시기에는 저의 룸메이트가 누구였냐면은 송종국이 그 다음에 설기현이었습니다. 설기현. 그 당시에 어땠냐면은 선후배 이게지스가 굉장히 강했어요. 방에 들어가면 빨래가 딱딱 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98년도에 그 월드컵 선제골 때 그때 제 나이가 대표팀에서 두 번째 나이입니다. 최영일 선배 다음으로 두 번째 나이기 때문에 보통 대표 선수들은 그 전문 키카들이 있습니다. 저는 20m, 25m는 고종수, 30m는 유상철. 근데 그때 프랑스 월드컵 때 딱 프리킥 났을 때 고종수하고 상철이가 제 앞으로 딱 왔습니다. 유상철이. 형, 여기는 내 사정거리인데. 그래서 내가 엠마 형이 찰게. 그 당시에는
선후배 관계 위계질서가 있어가지고 저도 97년도에 프리킥을 처음 차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PK나 프리킥 나면은 무조건 다 선배 순이에요. 이게 다 선배들이 다 하고 저는 97년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어려도 어린 선수들이 다 찹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서우니까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때 차를 제가 안 찼으니까 더 낫었습니다. 그냥 괜히 차가지고 영웅이 됐잖아요. 백태클 영웅. 근데 이 우리가 보면은 축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뭐 손흥민 선수, 기성용 선수 다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지금 있으시죠? 그죠? 자, 세대가 그러니까. 근데 저도 여기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 어머니 축구 좋아하시는 분한테 분명히 물어보세요. 하석조 감독 아시냐고. 모른다면 다음부터 강의 안 하겠습니다. 또 질문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공학과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혹시 그 왼발 계보를 보면은 하석주 선수랑 고종수 선수랑 그다음에 요즘에는 염기훈 선수가 왼발을 잘 쓴다고 하는데 그 세 분 중에 감독님께서는 누구를 제일 잘 왼발을 쓰는지. 고종수, 염기훈, 저요? 네. 3명.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투표를 하면 나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그게 나옵니다. 네. 답이 정해졌죠? 또 질문. 네, 기계공학부 김범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감독 역할도 많이 하시고 선수로서도 많이 이제 뛰셨으니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재능이 없는데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시기를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재능이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감독님으로서 선수들 많이 보시면 그런 선수들 보실 텐데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나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축구 선수들한테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뭐 운동이나 모든 분야 다 똑같은데 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엄마 뱃속에서 축구를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남들보다 선배들보다도 축구를 잘한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재능이 없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재능은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를 갖다 놓고 축구하면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능이 없으면은 또 그 사람만의 어떤 축구가 아닌 다른 쪽에 재능이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선택해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 대표팀 생활할 때 지금 제가 얘기 안 한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일본 생활할 때요. 세레스 오사카하고 비셀고베 갔을 때 저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통역이 옆에 따라다니면서 일본말을 하나도 안 배웠습니다. 통역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본말을 배울 필요도 없었고 근데 지금 되게 후회합니다. 차라리 통역이 없었으면 낫을 텐데. 근데 제가 대접을 되게 잘 받고 그때 대우로얄제 14억의 이적료를 주고 제가 일본으로 진출합니다. 그런데 통역과 차량, 아파트를 다 제공합니다. 일본에서 특급 선수들한테. 근데 제가 좀 장난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도 나오면은 조금 장난기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숙소하고 바로 숙소 200m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1번은 운동이 딱 끝나면 감독이고 선수고 그냥 다 집에 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로에서 운동 끝나면 감독 코치님도 있으니까 또 선수도 한참 있다 가고 개운다 가는데 1번은
딱 운동 끝나면 다 빨리 없어집니다. 저도 이제 샤워만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200m 앞에 우리 동료 선수 찬지 알고 차가 하나 딱 신호등에 서 있더라고요. 분명히 내 동료 선수 찬지를 저는 100% 믿었습니다. 그리고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가까이 가서 톡톡 차로 들이박습니다. 부서지지 않게 살짝. 근데 한 번 박고 두 번째 사람이 안 나옵니다. 세 번째 박으니까 사람이 나오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내 동료가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 1번만 하나도 옵니다. 200m 뒤에 통역을 불렀습니다. 오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형님 여기 실금 같다고 그 반발을 물어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축구는 사설인데 찬다 그러면 사인해주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 통째로 물어달라는 거야. 잠깐 실금 갔는데. 그래서 통역 보고 야 나 빗셀굽의 선수고 한국 대표 선수니까 좀 봐달라고 해라.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또 승부욕이 또 발산합니다. 통역 옆으로 나와 5m 물릅니다. 그리고 2단 여차게 날아갑니다. 반발을 작살냅니다. 그것도 왼발로. 저는 이게 오른쪽으로 못 갑니다. 항상 왼발입니다. 그리고 반바가 부서집니다.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반바 그 식은 관계 통째로 바꾸면 20만 원이면 200만 원입니다. 10대 1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사장님과 감독님과 저하고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진짜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 별명이 뭐냐면 오야봉이었습니다. 오야봉. 제가 농담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일본에서 엄청난 사건을 하나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독하다는 걸. J리그 6경기를 놔두고 제가 그 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선수한테 이 팔꿈치로 강대뼈가 2개가 함몰이 됩니다. 딱 이걸로 받치는데 공중에서 떴다 내려오는데 바로 크로키 상태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앞으로 또 꼬꾸라지고 그 기분이 뭐냐면 뭐가 이쪽으로 왔다가 절로 나가는 느낌입니다. 이게. 그 뭔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쉬려 나갑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병원을 갑니다. 이제 저녁에 2개가 깨졌습니다. 함몰이 됐어요. 강대뼈가. 그리고 저희가 5경기 남았습니다. 5경기 안에 3승을 못하면 2부로 떨어집니다. 그때 한국 선수는 저하고 김도훈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 감독 아시죠? 김도훈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에는 거의 나이 먹은 선수들이 갑니다. 저희가 잘해줘야지 또 우리 후배들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수토 경기로 5경기에 3승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수술 안 했다. 그럼 수술 안 하면 제가 이 굳어버리면 입을 못 벌린다는 거예요. 버리고 내리고.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마취 안 하고 수술하는 거. 여러분 마취 안 하고 수술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빨리. 그럼 하루 만에 퇴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 혹시 죽기라도 합니까? 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녁에 수술 들어갑니다. 제 온몸을 다리, 팔 해서 다 찜해버립니다. 아주 완전히 강하게. 의사가 3명에 간호원이 4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통은 저쪽으로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40분을 수술했는데 너무나 아픈. 근데 너무 나중에 아파도 이를 까면 순간 여기 얼굴이 다 통째로 저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온몸이 다 땀으로 젖고 수술이 끝나니까 이게 닌게를 꽂고 하니까 근데 기절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죽 먹고 오후에 조깅을 합니다. 일본 선수들이 저보고 또라이라고 합니다. 또라이라고 합니다. 이거. 저 같아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하라면 안 합니다, 저는요. 근데 후배들 길을 더 열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독하다는 걸 전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5경기 중에 3승을 합니다. 그리고 2부에 안 떨어지고 한국 선수 1명을 더 스카스합니다. 그게 지금 최성룡 선수라고, 그래서 한국인 3총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조금만 아프면 쉰다 그러면 감독님이 오 괜찮아 빨리 쉬어. 그리고 일부 뛰는 거 할 때 일부러 아프다 그러고 쉬고. 근데 제 스스로가 뿌듯하고 상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건망증에 시달립니다. 갑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자동차 키로 뺑뺑 누르고, 집을 왜 자동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테레비를 갖다가 핸드폰으로 하고 키를 갖고 나온 게 빚을 갖고 나옵니다. 너무나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가까이 있는 데서 수술을 마취 안 왔기 때문에 내 손상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지금도 건망증 조금 있습니다. 가끔 사람이 뭐 약주 한 잔 먹을 수 있잖아요. 선수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잘 압니다. 딱 술 먹고 8층이라고 생각하고 내 집이 9층인데 9층이라고 생각하고 초인종을 딱 누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건망증에서 이 초인종, 그 9층, 8층도 헷갈립니다, 이게. 저희 집사람 목소리가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주랭랑 쳐야죠, 그냥. 그런 자그마한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도 좀 건망증이 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절박하고 사람이, 제가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정말 그 당시에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책임감이 없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독하게 마음 먹으시고 독하게 학교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우리 하 감독님 저렇게 했는데 분명히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응용화학 생명공학부 나동균이라고 합니다. 감독님께서 그때 한창 이제 국내 K리그 뛰시다가 이제 그때 로망이 이제 그러니까 선수들의 로망이 이제 J리그 뛰는 거라고 하셨는데, 요새 선수들 보면 되게 해외 진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같은 데 뛰고 있다 해외 진출 자격이 주어지면은 이제 되게 프리미어리그나 지금 다른 되게 그런 리그들도 많은데, 거기 그런 리그들 중에서 어떤 팀에 뛰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요? 저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다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지금 뭐 맨유라던가 뭐 아스날, 첼시, 뭐 레알 마드리드, 또 바르셀로나. 근데 뭐 박지성 선수가 우리 맨유에서 경기할 때 보면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죠. 굉장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J리그에서 뛰는 것만 해도 뭐 모든 선수의 로망이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그 옛날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제가 좋은 팀보다는 게임을 뛸 수 있는 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윤석영 선수 아시잖아요. 윤석영 선수를 제가 대우에 감독하면서 전남 감독하면서 서경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서경아, 얘는 무조건 EPL이다, EPL. 너 독일로 가라. 왜냐하면 저는 윤석영 선수 다 알잖아요. 독일은 아시아 선수들이 저기가 가장 좋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신장들이 크고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EPL은 굉장히 빡십니다. 돌아서지도 못하게 하고. 제가 손흥민 선수가 EPL 가서 쉽지는 않을 거다 했는데 처음에 되게 잘해졌으니까 굉장히. 그만큼 EPL은 세계에서 최고의 좋은 선수들만 가는데 그만큼 살아남기 힘든 데가 EPL입니다. 지금도 뭐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제가 옛날에 그 당시 시대였다면은 저는 선택을 독일로 잡겠습니다. 분데스리가로. 거기에는 일본 선수들, 한국 선수들이 가장 많은 데가 분데스리가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선수들이 가장 정하기가 쉬운 데고,
저는 그래서 분데스리가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